코인 트레이딩으로 600만 원을 4천억으로 만든 원효띠, 1700억 수익을 올린 크리스티안 쿨라마기, 또 한국의 마하세븐 한봉원님 등 이들 모두 이동평균으로 매매합니다. 차트를 켜면 대다수 기본으로 이동평균이 설정되어 있다 보니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이평선을 써봤을 겁니다. 문제는 이걸로 수익을 못 낸다는 거죠. 적당히 알고 애매하게 적용하다 보니 결국은 매수와 매도에서 계속 손절만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골든 크로스면 매수, 레드 크로스에 숏, 매도, 이 방식으로 돈 번다 하면 초등학교 다니는 조카애한테 가르쳐도 돈이 벌려야겠지만 세상 그리 만만할 리가 없죠. 이동평균은 대표적인 지연지표입니다. 길이값이 있기 때문에 이미 흐름이 만들어진 뒤에야 반응하게 돼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만 어설프게 알고 시작했다가 손실보기 딱 좋은 기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이동평균 매매법에서도 정말 충격적일 만큼 간단한 매매법을 소개해드리고 실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유튜브 어디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이평선 매매법의 비밀 바로 시작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놀라실 수도 있어요. 시작에 앞서 100억 트레이더들의 매매 비법 전자책을 무료로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딱 10분만 집중하셔서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이동평균 매매 기법에 대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반이 잡힐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실전 매매로 넘어갑니다. 집중해보세요. 가운데 여기를 기점으로 앞단은 하락 추세였고 뒤는 상승 추세죠. 만약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중에 이런 방향을 알 수 있다면 대충 이런데 아무 데서나 들어가도 수익입니다.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설령 이렇게 가격이 끝까지 눌린 자리에서 포지션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분명히 수익입니다. 트레이딩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아셔야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걸 파악하지 못하거나 혹은 잘 안 보이는 자리다. 그럼 매매하시면 안 돼요. 오늘 설명드릴 간단한 매매법의 주인공인 세계적인 트레이더 이마누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격이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방향을 모르고 매매하는 것은 신호등을 볼 줄 모르고 운전대를 잡는 것처럼 위험하다. 이미 500억 이상의 수익을 올린 그는 매일 소소하게 2100달러, 약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지금 6개월째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인증하고 있는 엄청난 실력자입니다. 그는 이동평균 딱 2개로 매매 기법을 끝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이 방법만으로 가격의 방향을 잡아내고 타점도 잡아낸다는 겁니다. 차트 상단 지표 클릭 후 이동평균을 차트에 넣어줍니다. 이동평균 종류도 엄청 많은데 그냥 가장 간단한 단순 이동평균 씁니다. 이동평균의 계산 원리를 짧게 확인해 볼게요. 캔들을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몸통에 해당하죠. 양봉은 몸통의 저점, 여기가 시가이고 몸통의 고점이 캔들의 종가입니다. 이동평균은 보통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동평균 길이값이 5라고 하면 최근 5개 캔들의 종가를 평균 내는 겁니다. 양봉은 몸통 위, 음봉은 몸통 아래를 의미하죠. 종가를 예를 들어 700, 750, 600, 610, 그리고 680이라고 할게요. 이걸 다 더하고 길이값 5로 나눈 값이 이렇게 나오죠. 그 숫자로 차트에 점을 찍어요. 캔들이 완성될 때마다 점이 찍히고 이 점을 연결한 것이 이동평균인 겁니다. 먼저 이 평균값이란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가격에 종가를 쓰는 이유는 그날 시장 참여자들의 최종 합의 가격이라서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보는 것이고 또 일정 기간 동안 종가 평균을 내므로써 단기 노이즈는 줄이고 추세만 잡아내는 것이 이동평균의 목적입니다. 신뢰도 높은 가격의 움직임, 즉 추세를 선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들 개개인이 만든 것도 또 기관이 단독으로 만든 것도 아닌 시장 참여자 전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뢰도 높은 선이 상승하고 있다. 그럼 상승장인 거죠. 반대로 내려가고 있다. 그럼 하락장이고요. 이동평균 중에서도 추세를 읽어내는데 특히 많이 사용되는 것이 길이값 200입니다. 재밌는 건 1년 중 개장일은 약 250일 정도 된다는 건데요. 그럼 250 길이값을 써야 1년치 장기 추세가 나오는 건데 왜 200을 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계산과 기억이 편리하기 때문이래요. 실제로 200일선은 미국 월가에서 수십 년 전부터 장기 추세 기준선으로 쓰여왔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200일 선을 보게 되었고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다수가 쓰니까 시장에서 힘을 가지는 기준선이 된 겁니다. 코인 시장은 휴장이 없죠. 365일 풀 가동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00을 쓰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일봉 외에 시간봉, 분봉에서도 동일하게 200 이동평균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읽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가격이 2평 위에 있다.
그럼 강세 진행 중이라는 뜻이고, 반대로 이평 밑에 있게 되면 약세 진행 중이라는 뜻이죠. 또 이동평균 머리가 상승 중이면 상승장이라는 뜻입니다. 이동평균 기울기를 본다는 뜻이에요. 이동평균 머리가 우하향 내려가는 중이면 하락장이죠. 이게 앞서 말씀드린 지금 가격의 방향을 읽는 방법입니다. 이동평균과 캔들의 배치, 그리고 이동평균 머리가 가리키는 방향. 그럼 이걸 매매에 어떻게 쓸까요? 이마누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방향이 우상이면 매수 포지션만 들어가고 하향이면 매도 포지션만 들어간다. 이걸 차트에서 실제로 포지션에 들어가는 위치를 보면 상승각이었던 이동평균이 여기서부터 하락이 시작됐죠. 확대해서 보면 이동평균 저항 맞고 눌리게 되는 이 첫 번째 음봉에서 숏 매도 포지션 들어가게 되고요. 또 중간중간 익절을 했다면 이렇게 이동평균과 가까워지고 나서 다시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자리에서 계속해서 포지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속는 게 이런 자리인데요. 지금 가격이 이동평균을 깨고 상승 돌파되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지만 가격의 방향은 계속 하락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구간 전체 롱 포지션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가격은 꾸준히 하락하게 되고 완전히 하락한 바닥에서 가격의 방향은 하락, 이 자리에서 횡보, 이후 상승으로 전환합니다. 따라서 가격의 방향이 우상향으로 바뀌게 된 이 자리에 좋은 양봉 확인하고 매수 들어가는 것이죠. 그 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이동평균의 지지가 나올 뻔했으나 마지막 이 자리를 보면 이동평균의 돌파가 확인되죠. 이동평균의 돌파는 크게 두 가지만 확인하세요. 몸통이 엄청 긴 캔들이 나와서 돌파됐을 때,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겁니다. 이동평균과 몸통 또는 꼬리가 전혀 닿지 않는 캔들이 나오면 확정으로 보는 거예요. 1번 긴 캔들, 2번 선과 닿지 않는 캔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앞서 포지션 들어갔던 거 이 자리에서 익절해주면 되겠죠. 그럼 포지션 전체를 살펴보면 숏 포지션은 가격이 최고점이었던 여기서 샀으면 수익이 훨씬 더 컸겠지만 우리 포지션은 여기죠. 이런 자리입니다. 롱 매수 포지션도 마찬가지예요. 저점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사서 이렇게 끌고 갔으면 수익은 최대가 되겠지만 우리 매수는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익절 역시 꼭지점은 이 자리였지만 우리의 익절 타이밍은 이 자리예요. 흔히 말하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수익을 키우겠다고 이런 발바닥 잡기 한다거나 또 선물 숏 포지션 들어간다고 이런 머리 꼭대기 맞추려다 보면 계좌가 박살나는 거를 딱 몇 번만 해보면 아실 겁니다. 지금 빨간 선 그려놓은 이 자리는 추세 전환 시점이죠. 추세 전환을 만드는 것은 우리 역할이 아닙니다. 심지어 기관들도 시장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정도면 추세 전환이라 볼 수 있겠지 라고 판단한 다음 포지션에 들어가야 승률을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200 이동평균은 도로 위의 신호등이고 트레이더들의 생명선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타점을 잡자니 좀 불안하죠. 추세가 터지면 202평으로부터 저 멀리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이격 거리만큼 언제고 한번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22동평균을 하나 더 씁니다. 202평으로 방향을 읽고 22평으로 타점 잡는 것. 이것이 이마누엘의 매매법입니다. 먼저 추세의 시작 자리를 포착하는 기술인데요. 유튜브 어디에서도 보기 어려운 첫 번째 비법입니다. 202평과 22평 길이값 격차가 크죠. 이 중간에 50, 100 이 정도 중간값의 2평을 또 쓰는 게 보통인데 이걸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두 선이 만드는 내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함인데요. 가격의 방향이 하락 후 평평하게 바뀝니다. 이때 22평은 밑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위에서 내리 눌리기도 하죠. 그럼 두 2평 사이의 공간은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이 공간 내부에 있는 캔들이 점점 수렴점으로 몰리게 되면 더 이상 좁아지는 공간에 머물기 어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위든 아래든 탈출하려 시도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 단기적으로 가격의 방향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중에 이 좁은 공간을 탈출한 가격의 방향 역시 하방인 경우 가격 하락을 이끌게 되고 반대로 지금은 위로 돌파가 나오긴 했는데 가격 방향은 여전히 하락이죠. 따라서 지금 이 구간의 상승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제는 가격의 방향이 수평을 넘어 약간의 상승으로 만들어졌네요. 그 후 지금의 수렴점을 지나 가격이 위로 올라옵니다.
따라서 이 자리의 돌파에서는 숏 포지션이 유효한 것이고 이 자리의 돌파에서는 롱 포지션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의 수렴점을 맞이하게 됐는데 앞서 제가 돌파의 정확한 개념을 설명드렸죠. 그런데 지금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 캔들들 이걸 돌파라고 보기는 애매한 상황이죠. 그래서 다음 캔들 지켜보니 이거는 명확한 돌파로 확정 지을 수가 있겠네요. 롱 포지션 진입하는 겁니다. 그럼 큰 폭으로 하락하던 가격 추세가 지금 이 자리로부터 역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개념을 하락 추세 중에 적용해보면 큰 하락 이후 가격이 횡보하면서 장기 이동 평균이 내려오고 따라서 두 이평이 이제 만나려고 하는 자리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내부에 있는 가격이 위든 아래든 가격 방향을 결정하게 될 텐데 일단 위로 한번 올라가려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나서 봤는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죠. 가격의 방향은 하방이에요. 이 내부 공간을 위로 탈출했지만 어차피 이 가격은 꼬꾸라질 거라는 걸 지금 단계에서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후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내려오죠. 잘 내려옵니다. 가격은 여전히 하방이고 단기 이동평균이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형태죠. 다시 한번 공간이 협소해집니다. 또다시 탈출이 나올 자리죠. 이번에는 큰 음봉이 하나 나왔고 지금은 반응을 해야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캔들과 선이 닿지 않고 있죠.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해서 포지션을 꾸준히 운영해 나가면 되겠고요. 차트 분석에서 이렇게 공간이 좁아지는 형태를 스퀴즈라 하죠. 이마누엘은 두 선의 스퀴즈 공간 이후 가격 탈출을 스퀴즈 플레이라 소개합니다. 스퀴즈 플레이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규칙 1번 202평 즉 가격 방향이 강한 하락 중에는 스퀴즈 상승이 나와도 얼마 못 가 다시 하락 추세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진짜 상승 전환이 나오는 자리는 지금처럼 가격 방향이 횡보로 전환되던가 최소한 하락이 약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규칙 2번 정상적인 스퀴즈 플레이 이후 추세 방향대로 돌파가 나오면 신뢰도가 아주 좋다 말씀드렸죠. 반대로 추세는 유지 중이나 단기 이동 평균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럼 아직 스퀴즈가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스퀴즈 플레이 없이 가격이 너무 빨리 탈출하면 이것도 역시 추세 방향대로 다시 돌아온다고 해요. 이렇듯 상승장에서 스퀴즈 플레이 없이 급락이 나와도 다시 추세 위로 올라오게 되고 또 반대로 가격 방향이 하방인 가운데 스퀴즈를 만들기 한참 앞서 가격이 튀어 올라도 역시 추세 방향으로 다시 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해석이 굉장히 신선하죠. 그리고 규칙 3번 스퀴즈 플레이는 시간봉 이상 긴 시간 프레임에서 자주 나오고 5분, 3분, 1분봉 같은 단기 프레임에서는 잘 안 나온다는 점이에요. 지금은 30분봉 차트이고요. 그래서 스윙 매매 이상의 긴 호흡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꼭 체크해 두시고 초단타 매매하시는 분들도 자주 나오진 않지만 한번 나오면 신뢰도가 좋으니 꼭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비법은 가격이 상승하는 상승 추세 중에 꼭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죠. 이러한 가격 하락이 눌림목인지 혹은 추세 전환으로 하락 반전될지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200 이동평균은 워낙 강력한 지지 또는 저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추세 중에는 지금처럼 스퀴즈가 나왔을 때 추세 방향으로의 돌파가 훨씬 더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면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앞서 하락 케이스랑 비슷한 게 여기서 또 나왔죠. 아직 스퀴즈가 완성되지도 않은 이른 단계에서 가격 돌파가 나와봤자 어차피 다시 안으로 들어간다고 방금 전에 확인했어요. 계속 진행합니다. 잘 가고 있는데 지금 거는 분위기가 다르죠. 가격의 방향은 여전히 우상향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단순히 스퀴즈 플레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동평균이 하락 돌파하죠. 가격은 이렇게 내려가도 상관없습니다만 이동평균은 돌파되면 안 됩니다. 이후를 살펴보면 상승 추세의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위로 올라오지만 고점을 비교해보면 답이 나오죠. 힘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이후 가격은 빠르게 하락해 가죠. 그렇기 때문에 스퀴즈 플레이는 오케이. 이거는 되게 좋은 매수 찬스예요. 또 스퀴즈 플레이가 시작되기도 전에 가격 혼자서 잠깐 이탈하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매수 찬스가 나와요. 하지만 이동평균의 하락 돌파는 안 됩니다. 이거는 추세가 지금 혹은 곧 끝난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매매 비법을 요약해보면 추세 반전 신호를 잡아내고 또 눌림목도 포착해내죠. 끝났어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파동을 추세 반전과 중간중간에 나오는 눌림목 그리고 하락 중에 나오는 기술적 반등 이것까지도 살펴봤죠. 이렇듯 파동 전체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딱 하나 예외로 나오는 것이 바로 횡보입니다.
실제로 이동평균 매매에서 손실나는 대표 구간이 바로 횡보이죠. 지금과 같은 횡보에서는 가격 상승 중에 정상적인 스퀴즈 플레이와 돌파 이후 분출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 앞단을 살펴보면 이때도 구조는 비슷합니다만 앞단의 큰 상승 이후 횡보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동평균이 계속해서 교차합니다.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거 보고 진입하면 그냥 손실이라는 거예요. 횡보 포착이 바로 세 번째 비법입니다. 처음으로 두 이평이 교차하게 되는 이 자리를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스퀴즈 플레이의 원리에 따라서 이 공간을 하락 돌파했지만 가격의 진행 방향에 따라 다시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단기 이동평균의 방향은 또 반대입니다. 이 자리는 교차가 여러 번 반복되죠. 가격 캔들과 이동평균의 교차, 두 이동평균의 교차, 가격 캔들과 20이동평균의 교차, 이번에는 200이동평균과의 또 교차 4번이 발생했어요. 추세 중에는 거의 한 번 발생하기도 어려운 것이 지금 이 구간에 몰립니다. 이걸 보고 바로 스위치 전환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부터는 가격의 큰 추세가 이대로 유지될 수가 없겠구나. 따라서 횡보 또는 하락 전환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자리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접근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런 구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느냐? 첫 번째는 지금 이런 횡보 구간 끝날 때까지 그냥 방치하고 구경하다가 나중에 다시금 타점 나오게 되면 그때 매매 시작하시면 됩니다. 타점 나올 때는 어차피 신호가 다시 나와요. 두 번째는 지금 보고 있는 게 30분봉이죠. 이거를 5분봉 또는 3분봉 이렇게 쪼개서 보면 이런 상승, 하락, 파고 하나하나가 굉장히 커지죠. 이럴 때 레버리지를 키워서 단타 돌리면 수익이 꽤 쏠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나오는 이런 횡보 장을 보면 특징이 있죠. 보통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네모를 형성합니다. 네모 안에서 가격이 계속해서 움직이게 돼요. 이런 구간에서 고점과 저점을 짧게 확인하는 복합 매매 전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복합 매매 전략들은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트레이딩 비법서에 상세히 정리해 두었어요. 이동평균 매매법을 보다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업그레이드 매매법 꼭 장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내용 다시 살펴보죠. 이 자리에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4단 교차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금 이 자리는 나쁘지 않은 수준의 스퀴즈 플레이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돌파가 떴죠. 따라서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에 한 번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 큰 음봉과 함께 바로 돌파합니다. 이제는 가격의 방향이 상승이 아니라 횡보죠. 따라서 지금의 이 장대 음봉, 여기서는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때의 4단 교차 신호 그리고 지금의 손절까지 이것으로 횡보 구간을 확정짓게 되고요. 그럼 이때부터 첫 번째 추천 방법과 같이 매매를 안 하는 구간으로 지정하는데 딱 하나, 이것만 해두세요. 지금 보시는 이 네모칸입니다. 네모칸을 옆으로 아주 길게 그려두는 겁니다. 상단 꼭지점 그리고 하단 꼭지점 부근에 옆으로 길게 선으로 그려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돌파가 나올 때부터 반응하시면 돼요. 이후 가격 변동을 꾸준하게 따라가 보는데요. 여기서 미친 양봉이 연이어서 등장하면서 뚫렸죠. 제가 돌파 기준으로 설정드렸던 상단선에 닿지 않는 캔들, 여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로부터는 가격 움직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그대로 올라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번 내렸다가 이 자리 확인하고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이때는 지금 자리에서 포지션을 한번 들어가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눌린다, 그럼 여기서 포지션 사이즈를 또 늘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포지션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앞단에서 요렇게 또 요렇게 추세가 터지는 구간보다 진짜 단타 플레이어들은 오히려 이렇게 횡보장을 너무 좋아해요. 하지만 횡보장에서 이동평균만 가지고서 접근하다가는 정말 피박살 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 확인을 하게 되면 횡보장에서 나오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차피 횡보던 추세던 이건 세력들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횡보에서는 그들도 어차피 우리랑 똑같아요. 단타칩니다. 하지만 정말 큰 돈을 버는 거는 당연히 추세죠. 따라서 추세 방향을 확인하고 우리는 살포시 그 방향대로 포지션을 얹혀놓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대다수 사람들이 모르고 접근하기 때문에 이동평균 매매로 손실만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복귀하면서 간단하게 실전 매매 따라가 보도록 하죠. 이동평균 매매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몇 분봉, 몇 시간봉 써야 돼요? 이건데요. 간단히 답해 드리자면 분봉을 쓰던 시간봉, 일봉을 쓰던 다 똑같습니다. 가격의 방향 보고 22동 평균이 만들어지는 형태에 따라
오늘 살펴본 내용 기준으로 대응해 나가면 되겠죠. 딱 한 가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간봉 이하 분봉에서는 스퀴즈 플레이 나오기 전에 돌파가 더 빠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대장주를 매매할지 잡주를 할지에 따라 대응법이 달라요. 예를 들어 암호화폐의 대장주는 비트코인이죠. 여기에는 전 세계의 거대 기관들까지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이동평균 매매법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높여서 분봉 초단타를 치더라도 대부분 익절과 손절이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여요. 그럼 잡주는 다르냐? 똑같습니다. 다만 작은 유입과 유출에도 폭등 폭락이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 큰 장에서 손절폭을 여유롭게 잡고 하시면 되고, 선물이다. 그럼 레버리지를 줄이세요. 그래야 오래 살아남아서 수익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시작해보죠. 비트코인 시간봉입니다. 차트 켜면 맨 먼저 뭐 해야 된다고 했죠? 가격의 방향 확인이죠. 그리고 가격을 확인할 때는 가급적 앞단에서부터 가격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걸 전체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눌리고 긴 횡보 끝에 한 번 더 눌렸어요. 그리고 지금이네요. 이걸 확인하고 지금 구간 살펴봅니다. 하락 중에 적당한 스퀴즈 플레이가 나왔고 가격이 올라갔지만 한 번 더 내려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자리죠. 내린다 해도 지금 바로 내릴지 한번 크게 올린 다음에 내릴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 안 들어가고 방향과 맞는 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살펴보다 보니 여기서 깰 듯 하다 말고 다시 또 올라오네요. 조금 더 기다려봅니다. 지금은 가격 방향 여전히 하락 중인데 딜레마에 빠지게 만드는 형태가 나왔네요. 직전 고점을 강한 양봉으로 뚫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애매한 자리긴 한데 여기서 추세가 터져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포지션 약하게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 자리에서 손절 기준을 말씀드리면 내가 들어간 캔들 저점을 밑으로 깨거나 혹은 지금 양봉이 세기 때문에 이동평균은 이렇게 끌려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런 경우에 가격이 슬금슬금 내려오다가 이동평균을 밑으로 깬다. 그러면 손절해주면 됩니다. 이후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22동평균 지지받고 올라가려는 형태가 보이네요. 그런데 다음번 음봉 보자마자 일단 생긴 게 무섭게 생겼죠. 너무 강력해요. 우리 들어갔던 이 강력한 양봉, 그걸 잡아먹을 만큼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22평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를 받기를 바라면서 다음 캔들 보았는데 일단 처음 설명드렸던 돌파 기준에는 충족하지 않죠. 선에 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강력한 음봉이 연이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손절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이동평균과 괴리가 있었지만 워낙 양봉이 강력해서 한번 들어가 본 건데 이때 포지션 작게 들어가길 잘했네요. 그리고 나서 다음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다가 괜찮은 자리 나오면 다시 한번 포지션 진입합니다. 그랬더니 가격이 내려가는 단계에서 추세 방향이 이제는 꺾였죠. 상승입니다. 그러면서 202평 지지가 아주 그림같이 점으로 찍혔네요. 그리고 22평 위로 올라왔죠. 여기서 가장 안전한 롱 포지션 들어가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앞서 횡보장 대응과 똑같습니다. 직전 최고점을 몸통으로 돌파하면 그 자리에서 포지션 들어가도 좋아요. 이후 가격 변동을 살펴보았더니 딱 지금 캔들이 진입하기 적당해 보이죠. 여기서 포지션 진입하고요. 이때도 이동평균은 곧 따라 올라오게 되겠죠. 따라서 가격이 이동평균을 밑으로 뚫으면 그때는 손절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이 잘 올라가 주길 바라면서 차트를 보고 있다가 결국 이때의 지지와 가격 진행 방향이 말해주네요. 그럼 익절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마찬가지예요. 22동평균 밑으로 내려왔죠. 몸통이 내려옵니다. 이거 보고 그냥 익절해 주세요. 가격 방향이 상승 중인데요. 네, 상승 중 맞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22동평균을 무시하고 끝까지 달리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는 트레이더입니다. 신뢰도 높은 자리에서 포지션 들어가고 또 충분히 근거 있는 자리에서 익절해 주는 것, 이걸 반복해야 됩니다. 이걸 기계적으로 반복하면 작은 손절은 몇 번씩 나올 수 있지만 결국 가격의 방향이 답을 말해주죠. 익절 수익률은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이 매매법은 처음 포지션 들어간 이 자리로부터 익절하게 된 이 자리까지 소요 시간이 거의 11일이 걸렸습니다. 수익은 충분하지만 단타 위주로 움직이는 분들에게는 잘 안 맞죠. 그래서 이보다 더 빠르게 포지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드리면 우리가 포지션 진입하기 시작한 이 자리에 앞에서 스퀴즈 플레이와 골든 크로스가 있었죠. 이 자리를 잘라 5분봉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가로 구간으로 표시된 자리가 보일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동평균 매매법과 조합해서 아주 오랫동안 사용해온 지표이고요. 세력들이 관여한 구간을 자동으로 포착해주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으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것을 오늘 살펴본 내용과 조합해서 주로 매매에 사용하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단타의 최적화이고
특히 이동평균 단타 매매에서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하락하던 가격 방향이 횡보 이후 미세하게 상승으로 바뀌고 있네요. 그리고 표시된 구간에 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매매법이 굉장히 단순해요. 이 두 가지의 교차 검증과 함께 22평을 몸통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 자리에서 그냥 포지션 들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믿고 쓰는 지표예요. 손절도 마찬가지. 표시된 구간을 하락 돌파하게 되면 그냥 포지션 정리해 줍니다. 이후 앞서의 매매법과 동일하게 포지션 꾸준하게 운영해 나가다가 지금의 음봉에서 20선 돌파가 확정이죠. 이 자리에서 익절해 주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분봉 초단타 치게 되면 신호가 꼬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은 고점에서 가짜 돌파 이후 깊은 하락, 그에 따라 가격 방향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네요. 그렇다는 건 마지막 이 단계의 스퀴즈 플레이를 통해서 지금은 저항 맞고 밑으로 내려오겠다 이런 관점을 가질만 하죠. 그런데 양봉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린 이 구간을 윗꼬리로 끝까지 뚫었네요. 그 다음 캔들은 더 강력한 양봉이 나왔어요. 제가 조금 더 쉬운 구간 보여드리려고 하면 오늘 설명에 맞는 구간 얼마든지 있는데 분봉 매매에서는 특히나 이렇게 신호 꼬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이 지표를 세 번째 기준선으로 잡는 겁니다. 가격 방향과 단기 이동평균 그리고 핵심 구간까지. 지금 형태를 보면 1번을 제외하고 2번과 3번은 가격 상승을 이야기합니다. 2번은 상승 중, 3번은 몸통으로 완전한 돌파예요. 따라서 분봉 단타에서는 저는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 들어갑니다. 손절은 기준과 동일하게 표시된 구간의 하단선 여기를 몸통으로 뚫어버리면 포지션 정리하는 겁니다. 이후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지금 이 자리 지지받고 우리 들어간 자리 뚫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죠. 이후 가격이 위로 상승하면서 포지션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겠네요. 이후 몸통 돌파가 확정된 이 자리에서 익절해주면 됩니다. 이 자리를 다시 시간봉으로 확인해보면 파란색 글씨로 써있는 롱 포지션, 숏 포지션, 또 롱 포지션, 수익 좋죠. 반면 아직 포지션 들어가기 애매하지만 장대 양봉 보고서 들어갔던 이 자리, 시간봉과 이동평균만 보고 들어갔었던 이 포지션에 비해 짧은 구간에서도 계속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매매법을 설명했을 때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온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력지표 자체에 대한 질문이고, 둘째는 오늘 이 매매법을 분봉 위주로 설명하다 보니 큰 타임프레임에서도 쓸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동평균 기반 매매법은 분봉보다 시간봉, 일봉 이렇게 커질수록 신뢰도가 좋습니다. 이더리움 4시간봉으로 자리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가격 구간으로 잡아주는 지표 형성의 핵심은 보통 거래량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한 구간 전체를 살펴보면 최대 거래량이 발생한 자리는 여기와 여기 이렇게 두 자리죠. 그런데 지표가 표시해주는 자리는 거래량이 한참 못 미치는 여기와 이 자리입니다. 구간 최대 거래량이 발생한 자리를 보통 매물대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차트 움직임에서 매물대보다도 더 강력한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방향 전환 자리들입니다. 보시면 하나같이 거래량이 굉장히 낮은 자리들이죠. 매물대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방향이 전환되는 자리 혹은 다음번 방향을 중요하게 결정해야 되는 자리, 이것은 당연하게도 우리가 아니라 세력들이 할 일이죠. 이 자리를 예로 들어 보면 가격 방향은 미세하게 하락 중입니다. 이때의 고점 이후 아주 강력한 음봉들과 함께 200 이동평균까지 단숨에 뚫어버렸죠.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세력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시장은 가던 길 그대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가격이 두 선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로부터는 상방, 하방 양쪽이 다 열려있다고 볼 수 있죠. 세력들이 가격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사용했던 흔적을 찾아 표시해주는 것이 바로 세력지표입니다. 이 자리로부터 가격 방향을 크게 바꾸고 202평까지 상승 돌파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자리에 영향을 주는 구간이 여기죠. 해당 구간을 옆으로 길게 표시해 주고요. 이때도 긴 꼬리의 저항이 괜히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후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큰 양봉과 함께 뚫려버렸죠. 따라서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위쪽에 표시된 지역 여기를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단 타고서 올라가던 중에 양봉 캔들이 여기서 멈춰 있어요. 이 또한 조금 더 앞으로 당겨보면 바로 답이 나오죠. 이 자리입니다. 흔히 우리 가격 상승은 계단식으로 나온다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그때마다 나오는 자리가 이런 데들인 거예요. 다 마찬가지죠. 그렇다는 건 이 자리로부터 바로 올라간다는 시나리오도 있겠지만 이 자리를 한 번 더 지지 테스트하고 그리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내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 3번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이미 수차례 테스트를 마치고 나서 돌파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또 한번 테스트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3번 시나리오대로 여기까지 내린다면 그냥 여기가 고점이었다 판단하고 손절 치려는 계획이에요. 다음 가격 변동 살펴보면 지지 자리 아주 확실하죠. 그러면서 장기 이동 평균은 수평 전환, 그리고 20 이동 평균은 완전하게 상승 전환되었고 곧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지션에 힘이 실린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자리네요. 이후 가격 변동 따라가 보는데 이제는 포지션 잡기가 더 수월해졌죠. 단기 2평이 밑에서 강력하게 방향을 받쳐주고 있고 22평에 계속되는 지지, 그리고 상하단 두 구간 사이에 머물던 가격이 위로 돌파가 나왔어요. 자신감 있게 들어가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고점의 양봉 캔들에서 가격 전환 표시가 확인됩니다. 앞서 상승의 경우 이런 고점들 또 이런 고점들 이런데 모두 가격 전환 표시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거대했던 우상향으로부터 횡보 또는 하락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자리겠죠. 따라서 앞서의 롱 포지션을 익절하는 자리는 표시된 구간의 가운데선 여기를 밑으로 깨고 내려오는 이 음봉 캔들입니다.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면 원래 우리의 익절 시나리오보다 한층 더 고급스러운 매매가 가능해질 겁니다. 4시간봉 이상 타임프레임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매법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 상승 이후 가격이 횡보할 때 박스권 형성하는 거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살펴봤는데 지금 역시 박스의 저점에 완전히 정확하게 주요 구간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자리 지지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자리 지지받고 박스를 뚫는 미친 상승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중요한 지지나 저항을 만드는 건 우리 역할이 아니라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력 지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요.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중요한 지지 저항 구간을 잡아주는 기능과 함께 오늘 매매법 살펴본 200 이동평균과 20 이동평균 이것까지 지표 하나로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트레이딩뷰 무료 계정을 쓰고 계신 분들은 지표 2개까지만 적용할 수 있고 3개째 적용을 하려면 이렇게 유료로 업그레이드 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표 하나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전 매매에서 유용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신청 방법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복귀해 보면서 이 매매법 꼭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